조선 왕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사실 왕릉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데에는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왕릉은 바로 이곳입니다. 단릉, 하나짜리. 네. 과연 여긴 누가 묻혀 있겠습니까? 태조 이성계, 이곳을 건원릉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왕릉 제도의 표본으로 불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조선 왕릉 중에서 태조의 건원릉만 가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능 이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릉. 태릉. 그렇죠. 우리가 능 이름을 능호라고 하는데 능 앞에 붙은 능호가 다 한 글자거든요. 자, 그런데 건원릉은요, 건원으로 두 글자입니다.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조선을 처음으로 국건이 했다라는 의미로 국가를 건설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 유일하게 태조에게만 건원이라는 두 개의 능호를 쓴 유일한 능입니다. 크리에이터님, 능호는 보통 그러면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 능호 역시 후대왕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한 글자를 지어서 왕과 왕비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평가하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구대왕 성종 같은 경우에는 선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성종이 재위 기간에 경국대전이나 그 국조의례로 편찬을 하셨고 여러 가지 업적을 이제 잘 펼쳤다라고 해서 펼선자를 써서 선릉이라고 붙였습니다. 태조는 왜 숱한 장소 중에서도 피는 구리에 묻혀 있을까요? 태조가 원에서였을까요? 사실 태조는요, 살아생전 꼭 묻히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바로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의 옆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신덕왕후는 안타깝게도 조선이 건국하고 4년 후인 1396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태조가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이 능의 자리를 직접 고르려고 정말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른 곳이 바로 정동인데 지금 현재 위치로 추정하면은 그 덕수궁 인근에 있는 서울 중구 정동입니다. 정동. 그래서 정동. 말씀하셨다시피 태조는 그 아내 옆에 묻히고 싶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근데 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왜 구리로?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즉위를 하고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으로 물러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부터 이 태조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들 태종이 자신을 신덕왕후 옆에
묻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HTS에서 또 이렇게 종종 갔다 왔었잖아요. 일단 둘이 사이가 좋진 않았잖아요. 그쪽 아들한테 왕위를 주려고 했었잖아요, 이성계가. 그때부터 틀어진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정릉을 둘러싸고 충격적인 소식이 태조에게 들려옵니다. 왕릉은요,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변 일정 영역 4km 이내의 민가는 철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들 태종이 정릉 주변에 민가를 짓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본 아버지 태조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들 태종이 날 정릉 주변에 묻어주지 않겠구나 직감을 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 태종은 정릉 자리를 능 자리로 논의하지도 않아요. 태종은요 바로 풍수의 일각에 있었던 영의정부사 하륜에게 명당을 찾으라 라고 명하죠. 자, 그렇게 하륜이 발품 팔아 찾은 땅, 바로 아까 보셨던 지금의 건원릉 터였던 것이죠. 태종은요 좋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왕릉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때 동원된 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요? 무려 6천 명. 와. 6천 명이요? 무려 6천 명. 공사 기간만 장장 5개월이 걸리는 정말 국가 대공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건원릉에는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왕릉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건원릉만의 독특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능에는 뭐가 보여요? 그 잔디. 그쵸. 잔디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태조 능에만 잔디가 아닌 요거 이제 억새라고 합니다. 억새. 억새가 있어요. 실록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의 유교에 따라 북도의 청완을 사초로 썼습니다. 태조의 유언에 따라서 여기 이제 함흥이에요. 그 함흥에 청완, 억새를 능침에 덮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 고향인 함흥에 묻어 주어라 라고 했대요. 근데 이게 막상 아버지 유언이 이제 생각이 나고 태종 마음 한구석도 좀 뭔가 좀 무거운 거예요. 약간 안 들어주면 뭔가 저주나 복수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진짜 찝찝한 찝찝해요. 거예요. 그래서 함흥 억새를 가져와서 능침에 덮어드려라 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큐레이터님, 그러면 건원릉에 가면 저 억새 풀을 볼 수 있나요? 원래는 저희 그 능침 공간은 이제 보호랑 관리 때문에 이제 개방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건원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2번 이제 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억새가 이제 이쁘게 핀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때 이제 관람객을 좀 맞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초라고 해서 그 건원릉 억새 자르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초죠. 네. 예, 그거는 이제 4월 한식날 이제 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같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릉 만들 때 심었던 억새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네. 몇백 년 동안? 네. 중간에 안 심었어요? 중간에 조금 이제 심었다는 기록은 있는데요. 뜯거나 뭐 뽑거나 그렇지는 않고 계속 이제 보식을 했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다라는 600년. 게. 와, 신기하다. 네. 그죠? 예. 그렇게 태조는 아내 신덕 왕후와 멀리 떨어져 혼자 고향에서 공수한 억새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 태조를 건원릉에 묻고 다음에 태종은요 벼르고 벼르던 일을 추진합니다. 바로 도성 안에 있던 정릉을 옮깁니다. 태종은요 도성 안에 능이 있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 라는 명분으로 정릉을 당시 도성 밖이었던 지금의 서울 성북구로 옮깁니다.
근데 이거 잠깐. 능을 만들 땅을 찾을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약간 거리? 궁과 거리? 오, 맞습니다. 바로 한양 도성과의 거리입니다. 왕릉은요, 기본적으로 한양 도성에서 10리, 즉 4km 바깥에 만들되 100리, 즉 40km를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왕이 선왕의 재앙을 빨리 다녀올 수 있는 거리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100리, 지금으로 한 40km 이내가 되는 건데요. 되도록이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거리로 이제 측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권 안에 왕릉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강등하고요, 정릉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능침도 없애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합니다. 게다가요, 신덕왕후의 묘를 지키던 병풍석을 다리를 만드는 재료로 쓰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정릉의 성물은 영원히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다리돌이 된 겁니다. 건원릉과 정릉에 가게 되면요, 태조와 태종, 신덕왕후 세 사람 사이의 그 애증과 복수의 사연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릉 하나에 다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태조의 건원릉에 이어서 또 혼자 묻힌 왕이 있습니다. 정릉? 가보시면은 진짜 너무 멋지게 잘 해놨어요. 와, 근데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야, 저기 땅이. 여기 뭐 진짜. 노른자 땅이. 땅에. 야, 한 블록 하나가 다 릉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해도 한 바퀴를 다 도는데 거진 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만큼 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넓구나. 야, 이렇게 될 땅이라는 걸 누가 이렇게 딱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혼자 계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그러면 이곳의 주인은 누굴까? 정릉에는 이 조선의 11대 왕인 중종이 묻혀 있습니다. 이 중종은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이복 형인 연산군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직접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릉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중종이 재위를 하면서 나라를 갖다가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편안할 정자를 써서 정릉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근데 선정릉이라고 많이들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선릉과 정릉이 같이 있습니다. 예. 선릉에는 중종의 아버지인 성종과 정현왕후가 다정하게 같이 묻혀 있고요. 정릉에는 중종 혼자 외로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저도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공변상년에 약간 그 말을 아픔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종이 사망한 후 처음 왕릉이 조성됐을 때는요, 혼자 묻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어떻게. 야,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헐합니다.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중종은요, 지금의 고양시에 있는 희릉에 묻히게 돼요.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가 묻혀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희릉에 묻힌 지 18년이 흐른 1562년 난데없이 중종만 현재 정릉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문정왕후가 정릉을 옮긴 것은 실로 자신이 죽은 뒤에 같은 묘역에 묻히려는 계책을 한 것이었는데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조선 제13대 왕 명종의 친어머니 명종이 재위하고 있던 때 문정왕후가 전격적으로 중종릉을 옮겨버린 겁니다. 자신이 중종과 함께 묻히려고 했던 겁니다. 까지 가구나. 그런데 문정왕후가 남편의 능을 이장하고 얼마 후 왕실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화환이 잇따르니 사람들이 모두 청릉한 봉이라 하였고 주상도 또한 그렇게 여겼다. 당시 명종의 아들이자 문정왕후 손자인 순의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겨우 13살 나이로 요절해요. 그러자 신하들은 이거 다 명당에 있던 중종의 능을 억지로 옮겨서 생긴 일입니다 라고 이제 비난을 쏟아낸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 문정왕후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뜻대로 문정왕후는 중종 곁에 묻힐 수 있었을까요? 결국 문정왕후가 묻힌 곳은요, 서울 노원구의 타릉입니다. 아니 더 멀어졌는데? 아니 그 문정왕후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왜 문정왕후는 남편과 함께 묻히지 못했을까? 그 비가 오면은 정릉이 침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 기록에 보면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효자였던 명종은 그곳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 다른 명당 자리를 찾아라라고 해서 지금의 태릉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이유가 그거예요? 네. 자, 이 각자 묻히게 된 중종과 이 왕비들, 이 세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곳 정릉은요,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더 품고 있습니다. 왜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건요, 선조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적이 두 능을 발굴하여 광중에 소장된 것을 가져가고 제궁을 구덩이 밖에서 불태워 버렸다. 선조 25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왜군에 의해서 왕릉이 파헤쳐지고 그 안에 소작물들이 도굴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심지어 관을 꺼내서 관과 의복을 태워서 까만 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얀 뼈가루도 주변에서 발견됐다는 정말 희대의 엽기적인 이제 그 보고를 받게 되죠. 와. 그러면 그 선릉도 없어요? 우와. 몰랐어요. 선정릉 둘 다. 어? 와 이거 충격이다. 이건 몰랐는데. 자, 그런데 정릉의 경우는 형체가 완전한 시신 하나가 수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옥체가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시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종의 능인 정릉에서 시신 하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발견된 시신은 옷이 벗겨진 채 일부가 불에 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중종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답답해진 선조 어떻게 했을까? 사실 이제 49년이 흐른 뒤라서 중종을 모신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 중종의 얼굴을 직접 봤던 그 사람들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종실, 외척, 궁녀들이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요.
생전의 중종은 용화는 갸름하고 콧등은 높았습니다. 또 두 눈 사이에 그 녹두만한 검은 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증언이 나와요. 자, 샅샅이 살펴본 결과 중종의 시신이 아니라고 결론이 납니다. 아하. 선조는요, 중종은 물론이고 선릉의 성종과 정현왕후 시신까지 모두 불에 타버린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너무했다 이거. 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재를 수습해서 국장을 다시 치릅니다. 그 희대의 도굴 사건으로 성종과 중종의 시신은 선정릉에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왕릉과는 상황이 180도 다른 왕릉도 있어요. 자, 이제 조선 왕릉 두 번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행해 볼 곳은요, 바로 왕과 왕비가 나란히 묻혀 있는 쌍릉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헌릉의 주인, 바로 조선 제3대왕 태종과 왕비 원경 왕후입니다. 멀쩡한 중전 앞에서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리고 그 여인에게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비빈을 들여 후사를 넉넉히 하는 것 또한 국왕의 책무요. 왕이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중전! 게다가요, 태종이 처남들 목숨 빼앗고요, 맞아. 처가 몰살시키면서요, 맞네. 부부 사이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둘이 왜 같이 묻혔을까요? 아이고 세종대왕 또 아들이 한 아들이 거니까. 아니에요? 태종이 원했어요. 에? 왜요? 태종이 상왕으로 있던 1420년 원경 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원경 왕후의 능을 만드는데 태종이 나중에 옆에 묻힐 거라고 자신의 능 자리를 옆에 만들어 두라라고 명령을 해요. 왜요?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두네. 왜요? 그리고 2년 후인 1422년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세종이 원경 왕후의 능 서쪽에 태종의 능을 조성한 겁니다. 태종과 같이 묻히게 된 원경 왕후의 심경을 상상해보면 어땠을까요? 헌릉을 비롯해서 조선의 많은 쌍릉 중에는요,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왕릉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바로 북한 개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능이 후릉입니다. 황해남도 개풍군 영정리 백마산 동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후릉이 조선 최초로 만들어진 쌍릉이에요. 북한 후릉에는요, 조선 제2대왕 정종과 왕비 정한왕후가 쌍릉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럼 개성에 있는 이 후릉도 그 문화유산에 등록이 됐나요? 안타깝지만 후릉은 세계유산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저 두 묘를 관리는 하고 있어요? 네. 북한도 그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데 낮은 급의 문화재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아 그래요?